안녕하세요. 책 읽는 소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시 새로운 책으로 찾아왔어요. 좋은 북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김유은 작가님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 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타인이 내리는 평가에 너무 연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몰라요. 그러기에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던지. 이 책에서는 아플 땐 아파하고 슬플 땐 슬퍼하고 기쁠 땐 기뻐하는 법을 얘기해줘요. 내가 나를 속이고 타인의 잣대에서 평가받는 것만 생각하고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은데 이걸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열심히 고르고 골라서 몇 가지 챕터를 선정은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좋은 에너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책 내용으로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이야기 하나, 숨은 그림 찾기. 매일 비슷하게 반복되는 일과가 지쳐오는 때가 있다. 수도 없이 해왔던 일인데 유난히도 그날은 서툴게 되는 순간도 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바쁜 하루도 있다. 그런 날을 보내게 된 밤이면 일상을 지냈다는 느낌보다는 겨우 버텨내었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잔뜩 진이 빠져서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마음은 금세 푸석해져 있기 마련이다. 아침부터 밤까지 노트북 앞에서 머리를 쥐어 짜내봐도 한 편의 원고를 써내기도 어려운 날이었다. 금방 써지면 좋겠지만 바람과는 다르게 유난히 글이 써지지 않아 속상해졌다. 마감해야 하는 원고가 여럿이어도 뜻대로 해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타박하기도 하고 한심하게 바라보기도 했다. 눈을 뜨면 책상 앞에 앉아서 급한 일들을 처리하고 밥을 먹고 글을 쓰고 다시 밥을 먹고 글을 쓰는 일과 속에서 마음이 넘어져 본 것도 여러 번이었다. 많이 웃고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에게도 행복이 찾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행복은 누군가가 혹은 어떤 상황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안일한 사고를 하고 있었다. 왜 나에게는 작은 기쁨도 오지 않는 것인지 서운해했다. 이 정도로 힘들었으면 좋은 일이 찾아올 때가 되지 않았냐고 투정을 부리며 친구와 이야기를 했다. 대화하던 중에 행복의 본질은 숨바꼭질과 닮아있는 것 같다는 주제가 나왔다.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그것을 내가 찾아내야 한다는 내용을 말했다. 그 후로 나는 행복을 찾으려고 종종 순례가 되어 노력하였지만 꼭꼭 숨어버린 행복을 번번이 찾아내지 못했다. 엄마는 신기하게도 연락을 드리면 그날마다 작게라도 즐거웠던 점을 이야기하곤 한다. 서예를 연습하는데 글씨가 잘 써져서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 아빠가 좋아하는 팥칼국수를 만들었는데 간이 알맞게 맞춰져서 기분이 좋았다는 이야기. 책을 읽고 있었는데 전에 꽂아놓은 단풍잎을 발견했다는 이야기. 아빠와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온 자두가 맛있었다는 이야기 같은 작은 행복을 말했다. 그녀는 매일 행복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나는 거창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나의 하루가 온통 불행한 것들로 점철된 것도 아니고 엄마의 하루가 유독 좋은 일들로만 가득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주변 곳곳에 있는 기쁨들을 나는 놓치고 있었고 그것을 찾아내어야 한다고만 생각하고 있던 것이다. 흔히 말하는 인생에 한 방이 있을지 모른다는 어리석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큰 한방 같은 커다란 허황된 행복을 쫓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행복은 배달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저절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 단지 내가 발견하는 것이었다. 숨은 그림 찾기와 비슷한 게 일상의 행복이다. 안 보이는 곳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미 내 앞에 펼쳐진 오늘에서 크고 작은 행복을 발견해 나아가면 된다. 숨겨졌거나 특별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 그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찾아낸 기쁨과 웃음을 마음 한편으로 보듬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숨은 그림 찾기를 잘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어떤 하나에 연연하지 않고 넓게 바라보면 된다. 행복을 발견하는 방법 또한 같다. 지겨울 수도 있고 지쳤을 수도 있는 나의 일상을 한 번쯤은 크게 그리고 느긋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온종일 책상 위 모니터만 바라보는 내가 어딘가에서 이 글을 읽고 있을 당신을 위해 한 편의 글을 완성했다는 것 자체로도 행복을 만끽하는 지금 이 순간처럼. 사람들은 우울함의 이유를 모른다. 예전에 잠깐 우울증을 앓았던 적이 있었다. 그때는 지금처럼 우울증이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인정해주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세로토닌이 결핍으로 발생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때였다. 누구나 다 우울해. 어떻게 좋기만 하겠어. 잠깐 우울한 거로 유난 떨지 마. 같은 말이 들렸던 때라 마음이 아파서 힘이 든다고 딱히 누구에게 터놓고 말하지 못했다. 마음이 감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나는 그 말에 공감하지 못한다. 우울하다는 감정은 감기처럼 며칠을 앓고 나면 뚝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는 있지만 가볍게 앓고 끝나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대부분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렇듯 나도 수면 장애가 찾아왔었다. 하루 중에서 잠자는 시간을 제일 좋아했던 내가 1시간도 채 안되게 눈만 감고 있다가 일상을 보내야 했다. 단순한 불면증은 넘어서 병원에서 나에게 말해준 병명은 하지불안 증후군이었다. 자려고 눕는 순간부터 해가 뜰 때까지 다리에 수만 마리의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감촉이 그대로 느껴져서 잠에 들 수 없는 질환이었다. 웨이트도 하고 요가도 하고 쪽잠이라도 절대 낮잠은 자지 않고 밤까지 버티고 버텨서 누워봐도 잘 수 없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던 것도 그때쯤이다. 잠을 못 잔 내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나의 상황을 말해주면 돌아오는 답변은 거의 비슷했다. 부모님이 내주는 학비로 학교 다니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지. 키워야 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힘이 든 거야? 내가 이유 모를 우울감에 허우적거리고 잠에 들지 못하고 문득문득 찾아오는 힘듦의 원인을 말하라고 했다. 배탈이 난 환자에게 어제 먹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유통기간이 지난 요구르트 때문인 것 같다고 대답하듯이 간단하게 찾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찾아보라며 질문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쏟아지고 엉켜서 나를 덮치는 순간에 나오는 눈물을 남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왜 우는 것이냐고 물어보면 나는 또다시 무어라 대답할 수 없었다. 갑자기 잔뜩 슬퍼진 것이라서 나온 눈물이었다. 타인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 것이냐고, 더 힘든 일은 어떻게 겪어낼 것이냐고 한심하다는 듯 나에게 상처될 말을 쉽게 뱉어댔다. 그때 내가 바라던 것은 대단한 위로가 아니었다. 얼마나 힘들었나며 나를 토닥여 준다거나 꽉 끌어안아 주거나 응원해 주는 것도 아니었다. 미래의 어느 날 나는 이전의 나처럼 다시 마음이 건강해져 있을 테니 잠시 나를 지켜봐 주기만을 바라던 것이다. 단지 그것뿐인데 그것마저 누구에게도 바랄 수는 없었다. 아픈 곳이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비난의 말을 들어야 했다. 마음이 약하다, 정신력이 약하다는 말에 대꾸하고 싶은 말은 많아도 그저 입을 닫았다. 위가 안 좋듯 체력이 약하듯 잠시 마음이라는 곳이 안 좋아진 것이다. 이 단순한 사실에 쉽게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은 몇 없었다. 영화 같은 일이 불현듯 나타나서 우울증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시간과 사이좋게 보내는 법을 알았고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의 쓸모없음을 배웠고 내가 아닌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의 존재는 참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된 어느 날 자연스럽게도 괜찮아졌다. 누구나 자신도 이유 모를 우울한 날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그런 날이 지속되는 순간이 오기도 한다. 애석하게도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도 하나뿐인 가족도 그 우울함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주저앉아 엉엉 울어도 괜찮다. 하루쯤은 내가 엉망인 것 같다고 실컷 울면서 보내도 된다. 그럼에도 잊지는 않아야 한다. 유일한 당신이라는 존재의 아름다움을. 잠깐 멍이 들었던 마음이 나아지고서 나는 글을 쓴다. 작은 크기든 커다란 크기든 마음 어딘가에 생긴 멍으로 혼자서 앓고 있을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싶다. 생각지 못한 날에도 괜찮은 척 억지로 웃어야 하는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언젠가 괜찮아질 당신의 그날을 믿고 있다. 그러니 너무 오래 멈추어 있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마음의 모양이 생기 하나 없는 잿빛의 텁텁함이더라도 다시 말랑거려질 포근한 그날이 올 거라 응원하고 있겠다. 오늘의 끝인사는 여기 작가님이 적어 놓으신 짧은 글이 있는데 이 글귀로 대신할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낸 너에게,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내고 있는, 그리고 지금을 잘 이겨내고 있는 사랑스러운 사람아, 너는 행복해야 한다. 주변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에 아파하지 말고, 어긋난 인연이 무너뜨려버린 일상에 쓰러지지 말고, 제발 너는 행복해야 한다. 덧없는 인연에 연연하느라 그 예쁜 마음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남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나를 잃어가지 말고, 너는 행복해야 한다.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이다. 여러분, 오늘 저녁 행복한 시간 되세요.